뱀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의 소름 끼치는 괴담. TV에 능구렁이 같은 놈이 나온다. 검사 출신이라고 했나?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얄미운 국회의원 한 마리. 검붉은 머리를 보니 능구렁이다. 그놈은 청문회에서 실처럼 가는 혀를 날름거린다. 저 흉측한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을지. 죄인이자 악인인 그놈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인터뷰를 한다. 문득 그의 본래 낯짝이 궁금해졌다. 그래, 능사를 찾아보자.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능사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꺼냈다. 능사, 능구렁이라고 불리는 뱀과의 파충류로 이름은 능구렁이인데 구렁이와는 조금 다른 종이다. 큰 건 1m도 넘는다. 적색과 검은색이 몸통부터 꼬리까지 교대로 늘어져 있다. 누군가는 그 패턴이 예쁘다고 하지만 글쎄다. 뱀에게 예쁘다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능사는 동작이 느린 편이라 잡기 쉬울 것 같지만 야행성이라 그렇지도 않다. 어쨌든 독이 없어서 딱히 부담은 덜하다. 그러니 마음 놓고 잡아도 된다. 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자 저항하려고 내 팔목을 휘감는다. 능사는 나름 다른 뱀을 먹기도 해서 뱀 중의 왕이라는 칭호도 있지만 그래봤자 뱀이다. 국내에서나 왕이지. 뱀의 머리를 쥔 채 박스를 닫았다.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주변을 둘러보았다. 옛 생각에 삽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보이지 않았다. 심플하고 깔끔하게 반대쪽 손으로 장도리를 집었다. 딱 맞는 그립감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천천히 올라가 미리 세팅해둔 카메라 앞에 섰다. 뱀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그러고는 잽싸게 머리에 비닐을 씌웠다. 깔끔한 뒤처리를 위한 일이었다. 뱀의 머리를 제대로 바로잡고 장도리를 조준한다. 몸통과 꼬리가 미친 듯이 요동치지만 머리는 고정되어 있다. 잘 찍히고 있는지 카메라를 한번 보고 힘껏 내리쳤다. 일격의 두개골과 턱뼈가 박살났을 터. 하지만 개인 감정을 담아 한 방 더 갈긴다. 비닐 안에 붉은 액체와 살점 따위가 퍼졌다. 심플하고 깔끔한 마무리였다. 다시금 TV를 돌리자 국회의원이 뱀의 탈을 벗고 추한 낯짝을 드러낸다. 저런 얼굴이었구나. 그리고 시선을 옮겨비니 난에 터져버린 능구렁이의 머리를 바라봤다. 둘 다 추했다. 나는 뱀이 싫다. 이 이야기는 내가 뱀을 죽이며 정신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다. 나는 왜 이런 인간이 되었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 현실을 위해 과거를 돌아보자. 뱀을 마주한 적이 있나? TV나 책이 아닌 실제의 뱀을 말이다. 손과 발이 없어 배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징그러운 형체를 실제로 마주한 순간. 그 끔찍한 순간. 나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 순간을 마주했다. 아주 어렸을 적 일이지만 그 끔찍한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몹시 더운 여름날 할아버지 시골집에 놀러 갔을 때였다. 한 손에는 할머니께서 쥐어주신 막대사탕과 다른 한 손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할아버지 집 근처를 걷고 있었다. 낯선 시골 풍경에 조금 들떴던 나는 이것저것 물어보며 어머니를 귀찮게 만들었다. 시골 똥개와 누가 잘 짓나 대결도 하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본다고 때도 썼다. 어머니가 조금 지쳤을 무렵 내 눈에 초록색 대문이 들어왔다. 그리고 대문 옆에는 빨간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그런 시시한 양파망이었지만 어렸던 내 눈에는 그 빨간 주머니가 마법의 주머니처럼 보였다. 사실 내 시야를 먼저 끈 건 빨간 주머니가 아닌 초록 대문에 걸린 사자 모양의 문고리였다.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 얼굴에 동그란 고리가 달려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잡고 싶었다. 대문 쪽으로 다가가 손을 뻗으려는 찰나 빨간 주머니는 꼬마 아이의 관심을 끌려는 듯 꿈틀거렸다.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쪼그리고 앉아 빨간 주머니를 유심히 바라봤다. 무언가 있었다. 손을 내밀자 빨간 주머니에서 기다란 그것이 스르르 나왔다. 그러고는 민소매를 입어 드러난 하얗고 통통한 팔을 타고 올라왔다. 어느새 그것은 얼굴까지 다다랐다. 그 혐오스러운 모습과 소름 끼치는 감촉에 놀라 소리를 지를 법도 했지만 공부 때문인지 호기심 때문인지 나는 그것이 입을 벌려 속살을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손끝부터 전해져 오는 차가운 감촉에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었었다. 난생 처음 접한 미지의 생명체는 내 코앞까지 다가왔고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 후의 기억은 사라졌다.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꿨다.
끔찍한 악몽. 꿈속에 나는 무언가의 뱃속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 시커먼 뱃속에서 팔과 다리가 없는 징그러운 미지의 생명체들이 내 입속으로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었다. 아득히 멀리까지 이어진 녀석들의 몸통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런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눈동자에 들어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나를 끌어안는 어머니 때문에 놀라서 울음이 터져버렸다. 그때의 나는 그랬다. 어머니 품에서 엉엉 울면서 생각했다. 뱀의 뱃속인가? 아니면 뱀이 뱃속에 있나? 지금 생각해보면 뱀의 뱃속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그 뱀이 비단뱀 정도의 스케일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종종 사람을 삼킨 뱀에 대한 뉴스가 해외 토픽에 소개되지 않는가? 불룩 솟나오른 비단뱀의 배를 갈랐더니 사람의 시신이 나왔다더라 하는 그런 신기한 뉴스. 병원에서 뱃속에 괴물이 들어있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며 울었다. 어머니께서 안아주시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울음이 그친 건 의사 선생님께서 오신 후였다. 뱀의 머리를 가볍게 움켜쥔 채 다가오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기절해버렸다. 물론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청진기였다. 입을 크게 벌려 거울을 봤다. 시커먼 목구멍에서 뱀의 머리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다. 순간 목젖을 스치며 뱀의 머리가 슬며시 나타난다. 혓바닥으로 뱀의 꺼끌꺼끌하고 차가운 촉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입안의 뱀 때문에 입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선홍빛 혓바닥을 타고 스르르 기어 나와 혀를 날름거린다. 거울을 통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뱀은 슬며시 들어간다. 입안 한가득 고인침을 뱉어버리고 연신 헛구역질을 했다. 이 정도 반응은 내가 뱀의 환상에 익숙해지고 나서다. 어렸을 때부터 뱀이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절을 몇 번 했나 모르겠다. 뱀은 내 눈에만 보였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뱀의 환상을 보고 기절을 하거나 부모님을 부르거나 이것이 나의 유년 시절 일상이었다. 토악질을 하도 해대서 몸도 깡말랐었다. 밥을 먹으면 뱃속의 뱀이 그것을 받아먹어 내 몸속에서 불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밥 대신 유난히 형의 간식을 탐했었다. 전기 코드, 샤워호스, 목도리, 형의 태권도 띠 등 기다란 물건들이 뱀처럼 보이거나 몸에서 뱀이 튀어나오는 환각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유치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덕분에 고생을 한 건 가족들이었다. 특히 나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신 어머니. 몸속에 뱀이 들어왔을 거라는 나의 어리석은 확신 때문에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셨다. 집안의 뱀 같은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환각에 시달리는 나를 돌봐야 했고 유치원을 대신해 나를 가르치기도 해야 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큰 고역이었다. 당연히 몸속에 들어온 뱀이 응가가 되어 나올 거라는 생각에 항상 똥을 싸고 나서 확인시켰다. 단순히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까지는 꽤나 큰 결심이 필요했다. 하얀 가운에 안경 덕분에 눈이 더 작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 내 인생에 있어 은인으로 봐야 할지 원수로 봐야 할지 의사 선생님은 내가 정말로 뱀 공포증이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 특정한 대상, 즉 내 경우에는 뱀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 대상으로 인해 촉발되는 과도하고 지속적이며 비합리적인 공포가 있었는지 할아버지 댁에서 뱀과 마주했던 이후로 내가 실질적으로 뱀을 마주한 적은 없었다. 내 경우에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대상과 비슷한 형태의 사물을 보는 것만으로 환각을 보게 되는 증상이 꽤나 심각한 문제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였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컸다. 나는 비교적 밝은 분위기의 상담실에서 의사 선생님과 단둘이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네모난 나무 책상에 그와 마주 앉았고 그는 책상 앞에 박스를 올려놓고 나를 지그시 보며 옅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뱀이 나타나서 괴롭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줄 건데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 안에 뱀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걱정 말아요. 여기에 원진군이 싫어하는 뱀은 없어요. 그는 말이 끝난 뒤 보란듯이 박스를 흔들고 귀를 박스에 가져갔다. 봐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원래 뱀은 소리를 내는데 박스 안은 조용하잖아요. 들어볼래요?
조심스럽게 박스로 귀를 가져갔다. 박스 안은 고요했다. 어때요? 괜찮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나는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선생님이 이 박스에서 3가지 물건을 꺼내서 보여줄 건데 우리 친구가 잘 도와주면 맛있는 간식 줄게요. 간식 이야기에 살짝 기분이 들떴다. 엄마가 간식을 절대로 못 먹게 하는 바람에 사탕이나 초콜릿은 그 당시에 나에게 커다란 유혹이었다. 밥을 잘 먹지 않다 보니 간식만 먹으려 했고 그로 인해 언제나 간식은 금지였다. 의사 선생님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간식 뭉치를 한 움큼 꺼내 보였다. 막대사탕, 껌, 초콜릿, 젤리 등 꼬마 아이의 마음을 유혹할 만한 간식들이 책상에 와르르 쏟아졌다. 온 신경이 간식 쪽으로 향했다. 얼른 한가득 입에 넣어 그 달콤함을 만끽하고 싶었다. 어때요? 먹고 싶죠? 침을 삼키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사실 이건 그냥 초콜릿, 사탕이 아니에요. 뱀을 죽이는 약이에요. 말 잘 들으면 우리 친구한테 다 줄게요. 말 잘 들을 수 있어요. 시선을 간식에 둔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처럼 눈을 꼭 감아봐요. 조그만 의사 선생님의 눈이 더 작게만 보여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를 따라 눈을 감았다. 혹시나 눈이 떠질까봐 힘주며 세게 눈을 감았다. 지금 박스를 열어서 우리 친구한테 실을 보여줄 거예요. 실이 뭔지 알아요? 나는 갸우뚱했다. 우선 손 내밀어봐요. 작은 손을 내밀자 손끝에 간지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이게 실이라는 건데 지금 친구가 입고 있는 예쁜 옷도 실로 만들었어요. 눈 떠볼래요? 눈을 뜨자 가느다란 하얀 실이 손바닥에 올려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쥐어보았다. 전혀 무섭지 않았다.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여기 간식들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잠깐 고민하던 나는 막대사탕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곁눈질로 알파벳이 새겨진 초콜릿을 응시했다. 다음번에는 그 초콜릿을 집기로 마음먹었다. 어이구, 맛있는 사탕을 골랐네. 쉽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눈 감고 손을 내밀어봐요. 나는 얼른 눈을 다시 감았다. 한 손에 막대사탕을 꼭 쥔 채 반대쪽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도 손에 간지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까 실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는 털실이라는 거예요. 털실로는 목도리나 스웨터같이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뱀이 아니라 목도리라고.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고함과 함께 뱀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다. 옷걸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뱀은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었다. 그리고 나를 무심히 바라봤다. 내가 목도리라고 불리는 뱀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뱀으로 보이는 목도리로부터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랑 눈이 마주칠까봐 불쾌한 기억이 스쳐갔고 나도 모르게 실눈을 떠서 손바닥을 바라봤다. 작은 손바닥에는 작은 목도리 뱀이 올려져 있었다. 라는 짧은 소리와 함께 막대사탕이 바닥에 탁 하고 떨어졌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나의 첫 심리치료는 그렇게 끝났다. 그때는 분명 내 손바닥에 뱀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의사에게 잘못은 없었다. 털실 정도는 뱀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목도리라는 키워드의 머릿속에 뱀이 반응한 것뿐이었다. 의사 입장에서는 공포 대상과 노출의 정도를 조절하며 나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고 치료 방법을 결정했어야 했으니까. 의사 선생님에 대한 첫인상은 그 정도였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내게 미안하다며 막대사탕을 쥐어주려 했다. 하지만 아이한테 사탕을 주지 말라며 차갑게 말하는 어머니한테 제지당하자 꽤나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기억하는 의사 선생님의 눈이 가장 커 보였던 때였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험 삼아 아이를 기절시킨 게 꽤나 화가 났던 모양이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차 안에서 못 먹은 간식들이 생각났다. 의사 선생님과의 두 번째 만남은 금방 이루어졌다.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를 할 수 있다며 집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도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고 전문가에게 모두 맡기자고 하셨다. 내게 알맞은 치료법을 찾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넘어가셨다고 들었다. 그는 두 번째 만남에서 내게 눈을 감게 하지도 내 손바닥에 물건을 올리지도 않겠다고 했다. 역시나 책상 위에는 맛있는 간식들이 즐비해 있었다.
전과 달라진 점은 이미 초콜릿 하나가 내 입으로 들어갔다는 점이었다. 어머니께서 원진이가 뱀으로 보였다는 물건들을 적어주셨어요. 지금부터 그 물건들을 천천히 보여줄게요. 뱀으로 보이는 순간 여기 있는 X가 그려져 있는 팻말을 들어주세요. 그는 내게 X 표시가 된 팻말을 손에 쥐어줬다. 그러고는 전보다 큰 상자를 책상 위로 올렸다. 긴장감에 팻말을 더욱 세게 쥐었다. 상자는 꽤나 높았다. 앉아있던 내 눈에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의사는 조심스레 일어났다. 그럼 우리 친구 시작하겠습니다. 뱀으로 보이면 팻말을 들어주세요. 진짜 뱀은 아니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는 손을 천천히 상자로 넣었다. 팔뚝이 상자에 가려져 어깨만 보였다. 긴장된 눈으로 상자의 위쪽을 바라봤다. 금방이라도 뱀의 머리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집에서처럼 오줌이 찔끔 새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상자 위로 전기 코드가 살짝 튀어나왔다. 지금 이거 뱀으로 보이나요? 나는 입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신경이 예민해졌는지 입속의 초콜릿의 단맛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 반응을 보더니 좀 더 팔을 들어 올려 좀 더 물건을 꺼내 보였다. 코드와 이어진 선이 점점 드러났다. 그가 좀 더 들어 올리자 그의 손에서 뱀의 머리가 나타났다. 손에 쥐어진 뱀의 머리를 시작으로 기다란 몸통이 상자까지 늘어졌다. 너무 놀라 아껴 먹으려고 입에 물고 있던 초콜릿을 삼켜버렸다. 부자연스러운 꿀꺽 소리와 함께 바로 팻말을 들었다. 뱀으로 보여 지금. 눈을 꾹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나는 팻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다행히 첫날처럼 기절은 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반대쪽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다. 원진군, 원진군. 힘들겠지만 이쪽을 바라볼래요? 나는 팻말로 가린 채 고개를 저었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뱀을 죽일 거니까 한번 봐요. 뱀을 죽인다는 말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팻말을 조심스레 내리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을 하며 한 손에는 뱀의 머리, 그 반대쪽 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가위를 뱀의 목덜미로 가져갔다. 사람으로 치면 목뼈, 경추겠지만 뱀에게는 흉추와 요추밖에 없으므로 그냥 머리와 가까운 척추라고 보면 되겠다. 뱀에 대해 공부한 지금에서야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부위에 가위를 가져간 것만으로도 짜릿한 기분이 들었다. 가위는 뱀의 머리 근처에서 기분 좋은 쇳소리를 냈다. 그날의 가위 소리는 너무 좋아 교회 종소리처럼 느껴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뱀은 사라졌다. 의사 선생님의 손에는 전기 코드만 있을 뿐이었다. 사선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려나간. 아직도 뱀으로 보이나요? 그는 잘려나간 전기 코드를 내게 가까이 보여주며 물었고 나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그럼 무섭지 않으니 한번 만져볼래요? 잘려나간 전기 코드를 짚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방금 전까지 뱀이었던 전기 코드를 집었다. 그러고는 깔끔하게 잘려나간 단면을 작은 엄지손가락 쓸어내렸다. 표면이 날카로워 베일 것 같은 묘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잘려나간 나머지를 꺼내 보였다. 놀랍게도 남은 모습도 뱀으로 보이지 않았다. 책상에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헤어드라이기가 있을 뿐이었다. 잘했어요. 용감했어요. 우리는 지금 원진 군 머릿속에 뱀을 죽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만족스럽다 못해 행복한 표정을 보였다. 나를 위한 표정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나는 죽는다 혹은 죽인다는 의미를 잘 몰랐다. 무심코 물었다. 뱀을 죽여요? 의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뱀은 아주 나쁜 동물이에요. 우리 친구를 그동안 괴롭혔잖아요. 이제부터 원진군을 괴롭히는 뱀들을 하나하나 죽일 겁니다. 그 이후로 나는 몇 달치 간식을 입에 털어넣으며 의사 선생님의 살사쇼를 감상했다. 진짜 뱀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그렇게 보였다.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잡동사니를 가위로 자르는 걸로 보이겠지만 내게는 뱀이 천천히 잘려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싹둑 나를 괴롭히던 뱀이 무기력하게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건 나쁜 광경은 아니었다. 나쁜 뱀을 처치하는 거였으니까 사탕을 쭉쭉 빨며 느긋이 바라봤다. 잘려나간 뱀은 태권도 띠가 되었고 목도리가 되었고 신발끈, 줄넘기 등 이제는 쓸모 없어진 쓰레기들로 바뀌었다. 의사 선생님의 치료용 책상에 수많은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그 잔해들을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담으며 의사 선생님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이라며 뱀을 꺼냈다. 이것도 뱀으로 보이나요? 사탕 막대기를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뱀의 머리를 잡고 여느 때처럼 가위를 들이밀었다. 의사의 가위질에 맞춰 뱀이 흔들거렸다. 그리고 손에 잡혀있던 머리만 남기고 기다란 몸뚱이가 뚝 하고 떨어졌다. 이번엔 무슨 물건일까? 하지만 몸뚱이는 바뀌지 않았다. 잘려나간 그것은 뱀의 형상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내가 놀란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자 의사는 손에 쥐고 있던 머리를 몸통 옆에 두며 말했다. 사실 이건 곰으로 만든 장난감 뱀이에요. 만져볼래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정했다. 무서워요. 이미 죽었어요. 장난감이라 물지 않아요. 나는 무섭지 않았다. 가위에 잘려나간 싸구려 뱀 장난감일 뿐이지만 만지고 싶지 않았다. 뱀처럼 생겼고 나는 뱀이 싫으니까 싫어서 만지지 않았다. 의사는 강요하지 않았다. 내 앞에서 보란듯이 장난감에 잔해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동작에 군더더기는 없었다. 치료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엄마를 만났다. 간식을 너무 먹어서 입안이 텁텁했다. 의사 선생님은 보란듯이 어머니 앞에서 잘려나간 목도리를 꺼내 보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지만 목도리는 더 이상 내 눈에 뱀으로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 뱀으로 안 보여. 무섭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몰래 주머니에 넣어주신 사탕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여나 못 먹게 할까봐 조심히 행동했다. 뱀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어머니는 재차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나를 꼭 끌어안으셨다. 그날 우셨나? 기억이 희미하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내 머릿속의 뱀은 내 두개골 안에서 따리를 틀고 있었다. 심리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머릿속에 뱀이 벗어놓은 허물을 보고 뱀이 죽었다고 마냥 좋아하던 꼴이다. 뱀은 더 커졌는데 병원을 수시로 오가며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다. 부모님은 의사의 심리치료에 상당히 만족하셨다. 일상에서 뱀이 나타나는 빈도수가 줄고 가장 염려되는 증상이었던 사물이 뱀으로 보이는 환각이 많이 사라졌다. 역시 커팅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집에서 환각이 보이더라도 커팅을 하고 나면 본래 사물의 모습으로 보였다. 자연스럽게 내 눈에만 보이던 뱀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기보다 모습을 감췄다. 나의 뱀 공포증이 극복된 것처럼 보였다. 비록 실제 뱀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뱀이 죽는 걸 목격하다 보니 내성이 생겨버렸다. 덕분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흡족해 하셨다. 아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성장하길 바라셨기에. 물론 입학식 전에 커팅식은 필수였다. 뱀으로 보일 만한 모든 사물들을 자르고 잘랐다. 사족을 붙이자면 커팅식 와중에 색깔별로 모아둔 형의 태권도 띠를 자르는 바람에 태권도의 무서움을 맛보았다. 도복을 입은 형에 대한 부러움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로 태권도 띠를 잘랐다. 뱀으로 보여서 자른 게 절대 아니었다. 띠를 자를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자르는 기분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쾌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물론 그 대가로 형의 돌려차기라는 물리적 고통이 따랐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형한테 맞은 애증의 돌려차기가 내가 받은 첫 번째 물리적 폭력이었다. 그 잊을 수 없는 통렬한 신체적 고통. 하지만 학창시절에 겪은 폭력에 비하면 형의 돌려차기는 초콜릿처럼 달고 젤리처럼 쫀득하다. 적어도 정신은 무너뜨리지 않았으니 초등학교는 꽤나 잘 다녔다. 잘 다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무난하게 잘 묻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옳겠다. 어머니께서 많이 신경도 쓰셨고 같은 반 아이들도 부족했던 나에게 잘해줬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놀아주는 친구는 없었지만 도와주는 친구는 많았다. 그러다가 중학교 입학 후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 원인을 뽑자면 약자를 괴롭히며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녀석들과 같은 반이 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맞아야 하는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다만 사회성 결여와 뱀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다. 굳이 내게서 이유를 찾자면 말이다. 막연한 공포심은 곧 언젠가 맞이할 뱀에 대한 준비로 이어졌다. 극복한 것은 허상의 뱀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쨌든 뱀으로 보이던 것들은 실제 뱀이 아니었으니까. 환각 증세가 사라지고 일상생활은 정상화되었지만 실제 뱀에 대한
뱀을 마주한 그날의 공포는 여전했다. 목도리, 줄넘기, 이어폰 줄이 뱀처럼 보여 흠칫 놀라는 것과 실제 그 흉물을 마주하는 건 다르다고 믿었다. 그것은 분명 내가 사는 이 땅에 서식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날처럼 마주칠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공부했다. 뱀을 알고 나를 알면 뱀전백승. 인터넷, 책,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공부했다. 종, 서식지, 독의 유무, 신체 구조, 관련 설화 뱀에 관한 지식이라면 가릴 것 없이 막연하게 습득했다. 모든 건 뱀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내가 괴짜로 보였을 것이다. 애자라는 단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쯤 듣기 시작했다. 누군가 알게 된 내 정신병 이력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고 그것은 병신이라는 단어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애자라는 저급한 표현까지 도달했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건 그 시점부터였다. 은어로 쓰인 애자의 의미를 알고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웃음소리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점부터 녀석들이 장난으로 날 때린 게 아니었고 내게 심부름 시키는 것도 내가 먹이라서 그랬다는 걸 깨달은 시점부터 학교라는 생태계 속에서 포식자인 뱀 앞에서 여전히 나는 뱀을 두려워하는 작은 개구리에 불과했다. 악화된 증상은 사물이 뱀으로 보이던 예전 증상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했다. 그 녀석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멍하니 녀석의 손가락을 응시했다. 그날따라 비가 와서 그런 걸까? 습한 날씨 때문에 등에 짝 달라붙은 네이가 찝찝해서 그랬을까? 유난히 놈의 손가락이 성가시게 보였다. 말 못하냐? 너 같은 놈은 비 맞아도 된다니까. 냄새나니까 빗물로라도 씻어 새끼야. 녀석 뒤에 패거리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그럼에도 내 시선은 녀석의 손가락에 향했다. 놈은 보란듯 눈을 찌를 것처럼 면전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손가락이 눈앞에서 흔들거리다가 이내 손톱 사이가 벌어졌다. 기괴한 광경이었다. 곧 검은 무언가가 손톱 틈에서 흘러나왔다. 자세히 보니 끝이 갈라진 대문자 Y 모양의 검은색 혀였다. 손톱 틈 사이를 비집고 튀어나와 공기를 희롱하듯 숨지겼다. 이윽고 동그란 두 눈이 생기더니 나를 응시했다. 짙은 녹색 바탕에 붉은 무늬와 검은 무늬가 어지럽게 배열되어 있다. 마치 풀밭에 핀 붉은 꽃처럼 화사하다. 꽃뱀의 유래가 된 유혈목이다. 흔히 발견되는 뱀이라 대부분 독사가 아닌 줄 알지만 독사다. 겉보기와 다르게 위험한 놈이다. 유혈목이는 녀석의 손가락에서 튀어나와 금방이라도 나를 공격할 것처럼 위협했다. 내 우산 어디 있냐고 왜 대답 안 하냐. 병신아. 녀석의 외침과 함께 유혈모기의 시커먼 혓바닥이 내 미간을 날름 핥았다. 독사에 물린 건 마냥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교실 천장이 보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보건실이었다. 악몽을 꿨나 싶을 정도로 두려웠다. 옆에는 선생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괜찮니? 교실에서 기절했다고 들었어. 고개를 끄덕였다. 애들 말 들어보니까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하던데. 다시는 친구끼리 심한 장난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벌 줬어. 앞으로 안 그럴 거야. 사실 선생님 말을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뱀의 환영의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장난치다가 그런 건데 집에 가서 오늘 일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선생님의 물음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장난으로 던진 돌이 생각났다. 그 돌에 누가 맞아 죽었더라. 적어도 장난으로 던진 돌에 죽고 싶지는 않았다.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 돌아왔을 때 나를 괴롭힌 놈은 교실 뒤편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녀석의 눈보다는 손에 더 눈길이 갔다. 끔찍하게도 꼭 쥔 주먹 속에는 유혈목이 몸을 꼰 상태로 한쪽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끼리 심한 장난치지 말라는 종례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주먹과 발길질은 면역이 생겨 두렵지 않았다. 독사가 나를 물어 죽일 텐데. 선생님께서 나가시고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녀석이 패거리들과 함께 나타나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버둥거렸지만 유혈목은 내 옷을 꾹 문채 놓지 않았다. 질질 끌려가는 나의 비명은 빗소리 때문이었을까.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다. 학교 밖까지 끌려가다가 무릉덩이에 내동댕이 쳐졌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쪽팔린 줄 아냐? 병신처럼 기절을 해.
녀석의 발길질에 머리가 흙탕물에 빠져 흠뻑 젖었다. 맞을 때마다 물이 첨벙거렸다. 몇 대나 더 맞았을까? 온몸이 뱀에 물린 것처럼 따끔거렸다. 우산으로도 맞고 뺨도 맞고 차이기도 했다. 그날 가장 많이 맞았던 것 같다. 문자 그대로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맞았다. 때리는 놈의 성난 얼굴보다 신경 쓰이는 건 범지에 달려있던 뱀이었다. 한참을 맞다가 올려다보니 녀석의 손에 있던 뱀이 사라져 있었다. 혹시나 내 몸으로 옮겨왔을까봐 미친 사람처럼 몸을 뒤적거렸다. 손가락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빗물에 젖은 옷을 들춰가며 뱀을 찾았다. 갑자기 뭐하냐? 춤추냐? 녀석이 내 머리를 발로 밀며 말했다. 뱀 어디 갔어? 뱀 어디 갔어? 미친놈 마냥 소리를 질렀다. 독사를 눈앞에서 놓쳤는데 당연한 거였다. 머리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머리를 부여잡은 채 앓는 소리를 내며 웅크렸다. 저급한 웃음소리에 뒤이어 정수리에 역겨운 온기가 느껴졌다. 빗물은 아니었다. 고개를 천천히 들자 녀석의 가랑이 사이로 사라졌던 뱀이 보였다. 검은 혀를 날름거리던 유혈목이었다. 뱀은 나를 내려다보며 아가리를 벌리고 물을 뱉고 있었다. 치욕적이고 혐오스러운 순간이었다. 문득 나쁜 뱀은 죽여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녀석이 인간일 때는 아무리 맞아도 저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뱀이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나는 치료 방법을 알고 있었다. 가위는 아니었지만 유혈모기 정도는 돌로 찍어 죽이기 충분했다. 옆에 보이는 돌을 집어있는 힘껏 내려 찍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뒤에서 구경하던 패거리들은 메두사라도 본 걸까?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옥신거리는 다리를 펴고 일어나 내려다봤다. 끄끄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녀석과 너덜너덜해진 성기가 보였다. 유혈목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사적인 감정을 담아 녀석에게 돌을 던졌다. 패거리 놈들이 뒤늦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다. 나쁜 뱀은 이미 죽였다. 나름 정당 방위라서 퇴학은 면했다. 집단 폭행의 피해자 입장이라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강제전학은 피할 수 없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강제전학도 피할 수 있었다. 제정신이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라는 병원까지 찾아온 선생님의 물음에 친구끼리 장난친 거예요. 라는 대답 덕분에 강제전학을 당해버렸다. 동급생 성기를 돌로 찍어놨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사건은 어른들의 문제로 넘어갔고 그 합의 과정은 솔직히 잘 모른다. 나도 강제전학이다. 고디오 형도 강제전학을 당했다. 녀석과 함께 몰려다니던 패거리들에게 태권도 실력을 보여줬다나 뭐라나. 형은 조심히 내게 물었다. 내가 짱돌로 찍기 전에 뱀이라고 말했다던데. 너 다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뱀 보이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건 이후 증상은 악화되었다. 전학 간 학교에도 다른 학생의 신체의 일부가 뱀처럼 보이는 증상은 계속되었다. 치료법은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옮길 수가 없었다. 막말을 해대는 선생님의 갈라진 혀를 베어낼 수도. 손버릇이 나쁜 아구의 손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학이 좋았다. 시골에 내려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뱀의 환상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더운 여름 장화를 신고 논 옆의 수로를 따라 걷다가 개구리를 삼키고 있는 뱀을 봤다. 화들짝 놀라 몇 걸음 떨어졌다. 매끈한 비늘에 동글동글한 눈, 등에 옅은 갈색, 붉은 갈색, 노란 갈색, 그리고 주황색 무늬가 있다. 흔히 물뱀이라고 불리는 무자치 다행히도 독이 없다. 무자치가 서식하고 있는 걸 보니 농약을 많이 안 치는 논인 모양이다. 무자치는 구경꾼을 무시한 채 먹는데 집중했다. 개구리는 꾸역꾸역 무자치의 아가리에 말려 들어갔다. 무자치의 동그란 눈은 무엇을 응시하는지 알 수 없다. 참으로 혐오스러운 눈깔이다. 도려내고 싶은 눈깔을 보며 깨달았다. 뱀이 무섭지 않다. 싫다. 나는 뱀 공포증이 아니다. 뱀 혐오증이다. 실제 뱀을 죽인 건 몇 년 후의 일이다. 군대에서 나는 처음으로 뱀을 죽였다. 원진아 그만해. 내 팔이 뱀이라니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묶여있는 친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먹구렁이로 변한 친구의 팔은 고정된 상태로 나를 노려봤다. 전학 간 학교에서 내게 처음으로 말도 걸어주고 잘해준 친구였지만 어쩔 수 없다. 녀석의 팔뚝이 처음부터 먹구렁이로 보이지는 않았다.
중량이 꽤나 나가는 팔뚝을 내 어깨에 무의식적으로 걸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 탓이다. 목 뒤로 휘감기는 불쾌한 촉감에 고개를 돌렸는데 팔뚝의 끝에는 구렁이가 있었다. 시커먼 몸뚱이에 광택제를 바른 것처럼 반들거리는 눈깔로 나를 노려보자 동공이 커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뿌리치려고 했는데 친구 놈은 장난치는 줄 알고 팔뚝으로 내 목을 조였다.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헤드록이라 불리는 프로레슬링 기술이었지만 내게는 구렁이가 목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만하라고 필사적으로 소리치다가 구렁이가 아가리를 벌려 내 입을 틀어막는 순간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기억이다. 금방 끝나. 도끼를 위로 치켜들었다. 그건 어딜 봐도 팔뚝이 아니라 구렁이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구렁이의 몸통을 단숨에 잘라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도끼로 내려치자 친구의 비명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단번에 잘려나가지 않았다. 도끼날이 구렁이의 몸통의 절반 정도 박혀버렸다. 도끼를 앞뒤로 흔들자 구렁이의 머리가 축 처진 채로 흔들거렸다. 친구는 눈이 반쯤 풀린 채로 소리를 질렀다. 다시금 힘껏 내리치자 구렁이가 잘려나갔다. 친구가 흰자만 보이며 내게 소리쳤다. 미친놈, 사이코 새끼 살인자. 구렁이를 자른 거야. 널 도와준 거라고 살인자라니. 이게 팔뚝이지 구렁이냐? 눈깔이 뒤집힌 채 외치는 친구의 말에 잘려나간 구렁이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거칠게 잘려나가 피범벅이 된 팔뚝이 있었다. 넌 그때 뱀한테 물려 죽었어야 했어. 뒤에서 가족들이 나를 경멸하듯 바라봤다. 형이 무심한 표정으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 수갑은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우로보로스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뱀은 분명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내 몸속으로, 아니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 뱀이었다. 뱀은 자신의 꼬리를 삼키며 점점 원의 크기를 좁혔다. 그럴수록 내 손목은 꽉 조여졌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악몽이다. 끝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악몽이다. 나를 괴롭히던 동급생의 성기를 뱀으로 생각해서 돌로 내려찍은 이유로 강제 전학을 당했다. 다행히 전학간 학교에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고질적으로 이어졌던 괴롭힘도 사라지고 뱀으로 보이는 증상도 없었다. 다른 어떤 이의 손가락도 아가리를 벌리며 나를 노려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고 그때와 같은 유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늘 담배 냄새를 풍기던 입버릇이 고약한 선생님의 혀가 시작이었다. 그것도 대답 못하는데 왜 사냐. 공기가 아깝다. 너 같은 애들이 커서 쓰레기가 되는 거야.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쓰레기라고 학생을 능멸하던 선생님의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다. 이내 선생님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제멋대로 움직인다. 점점 가늘어지는 혀가 꼭 뱀의 혀 같다. 학생들의 썩은 표정을 탐닉하듯 혀는 빠르게 움직이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윽고 목구멍에서 얇고 가느다란 뱀이 나타났다. 선생님의 혀는 실뱀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로 내게 불쾌감을 주는 특정 인간, 특정 신체 부위가 뱀으로 보이는 환각이 생겨났다. 어깨동무를 하는 친구의 팔뚝이 뱀으로 보였고 흘겨보는 동급생의 눈이 뱀의 눈깔로 보이는 등 어렸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 사물이 아닌 인간의 신체 부위가 뱀의 형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티를 낼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사실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이미 치료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 선생님의 혀를 자르고 친구의 팔뚝을 자르고 눈가를 찔렀다가는 그 뒷일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 가족들에게도 철저하게 숨겼다. 이전 학교의 일로 상심이 크셨던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경찰이 되겠다는 형은 공부하느라 바빴다. 무엇보다 정신병자 아들로 사는 것도 싫었다.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냈을 때 가족들이 뱀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철저히 숨겼다. 나는 그렇게 뱀을 달고 다니는 인간들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했다. 졸업사진을 찍을 때 내 주변에는 7마리의 뱀이 있었다. 영원히 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 낙담하는 찰나. 신체 부위가 뱀처럼 보이는 인간들을 죽이는 방법을 군대에서 배웠다. 대학에 미끄러지고 한심한 인간이 되어버린 느낌에 도피하듯 가버린 군대에는 최악의 뱀이 서식하고 있었다. 내게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대체로 같이 생활하며 점차 조금씩 뱀으로 변하는 게 보통인데 그는 달랐다. 일병 조윤재.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마주한 그는 처음부터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신체 부위가 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그냥 뱀의 얼굴이었다. 몸에 까치처럼 희고 검은 무늬가 있어서 까치 살무사라 불리는 그 뱀. 국내 뱀 자료들에서 수없이 본 그 삼각형 머리.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올려다보자 머리의 위쪽에 펜촉 모양으로 7개의 점이 있었다. 그래서 까치 살무사는 7.4로 불린다. 혹은 물리면 7걸음 안에 죽는다 하여 붙여진 악명이다. 유명한 독사답게 혈관세포를 파괴시키는 출혈독 플러스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도 있다. 무엇보다 한성깔 하시는 양반이다. 눈앞까지 다가온 거대한 까치 살모사는 독리를 살짝 드러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곤 아가리를 열었다. 신병이냐? 독리에 물려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숨이 가빠왔다. 적어도 그동안 마주한 환각 증상은 신체 일부가 뱀처럼 보이는 거였는데 이 인간, 아니 이 뱀은 그냥 거대한 뱀 한 마리로 보였다. 애초에 인간이라는 생각이 일도 들지 않았다. 다짜고짜 따귀가 날라왔고 그래도 손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정신이 돌아왔다. 아니, 뺨을 10수대 맞고 나서야 그의 손이 사람 손이라는 걸 알았다. 맹독을 머금은 독사와 함께하는 군대 생활은 힘들었다. 처음에는 그가 까치 살무사로 보여서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의 외견은 중요치 않았다. 그와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뱀굴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지옥 그 자체였다. 아직도 처자냐? 영원히 자고 싶냐? 독사 머리가 눈앞에서 야간 근무를 하라고 깨운다. 독리처럼 따끔한 구타는 덤이었다. 그리고 신경독을 가진 독사답게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가혹행위는 다양했다.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것부터 관물대 뽑기, 정신적 데미지를 주는 휴가 자르기까지. 또 위에는 잘 보여서 아주 자기 마음대로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학교 때처럼 홀로 당한 건 아니었다. 동기들과 후임들 심지어 선임까지 모두 그의 먹이었다. 그가 뱀으로 보이는 건 도움이 될 때도 있었다. 그를 마주할 때마다 적응되지 않는 커다랗고 징그러운 뱀의 머리 때문에 흠칫 놀라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무섭냐? 라며 흡족해했다. 그는 남들에게 자신이 무섭게 보이길 바라는 눈치였다. 더구나 군번까지 잘 풀린 그는 부대 내에서 먹이사슬 꼭대기였다. 그의 실제 얼굴을 본 건 내가 작대기를 2개 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진지 공사를 하던 중 손님이 찾아왔다. 저거 뱀 아닙니까? 후임의 말에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얼굴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실제로 까치살 모사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흰색보다는 황갈색에 가까운 바탕에 검의 가로무늬의 독사는 경계를 하고 있었다. 작업하느라 몸도 힘들었던 상태라 병사들 대부분이 잠시 쉴 겸 뱀의 출현에 주의를 기울였다. 작업하면서 뱀 처음 보냐? 사실 이때 까치살 모사보다 뒤에 있던 조윤재 상병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조 상병은 독사답게 이런 이벤트를 놓치지 않았다. 막내야 저거 잡아. 조 상병은 입을 거의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독사 아닙니까? 저거 독사 맞습니다. 까치살 모사라고 물리면 뱀을 잘 알던 나는 위험성을 알리려 했다. 알아, 새끼야. 아는 척하지 마. 시발 물리면 위험하지. 누가 물리라 그랬냐 잡으라고 했지. 막내야 뭐하냐. 안 잡고. 막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이 일병님 정말 독사 맞습니까? 시발 까라면 까. 조 상병의 발길질은 정확히 막내에게 꽂혔고 막내는 까치 살모사 앞에 풀썩 쓰러졌다. 웅크리고 있던 까치 살무사는 재빠르게 땅을 짚은 손을 겨냥했고 2개의 작은 구멍, 심플한 독 이빨 자국을 남겼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까치 살무사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찍었다. 막내를 위해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언제나 하고 싶었다. 사격을 할 때도 까치 살무사의 머리에 난사를 하고 싶었고 돌로 찍어버리고 망치로 으깨버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겐 기회였다. 저 독사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삽에 맞은 뱀은 충격에 나뒹굴었다.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가 삽으로 내리쳤다. 뒤져, 제발 뒤져, 시발 뒤져. 땅바닥에 삽이 부딪히는 소리가 진지에 맴돌았다. 벌써 뒤졌어. 적당히 하고 막내 좀 봐 새끼야. 숨을 헐떡이며 땅을 보니 까치 살무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겨나가 있었다. 옆을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냐 넌? 개새끼가
눈깔 돌아가더니 선임도 못 알아보네. 뒤통수가 얼얼했지만 그의 얼굴은 뇌리에 박혔다. 내가 처음 보는 조윤재 상병의 면상이었다. 그의 얼굴을 처음 보고 느낀 건 차라리 까치 살무사였을 때가 인상이 좋았다는 거였다. 정신을 차린 나는 막내의 환부를 물로 씻었다. 민간요법으로 환부의 독을 빨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효과는 없다. 오히려 2차 중독의 위험이 있다. 물로 환부를 씻어내고 압박했다. 이때는 너무 세게 압박하지 말고 적당히 압박해주는 것이 좋다. 빨리 움직이거나 흥분하면 독이 빨리 퍼지니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진정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베스트다. 막내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내려가던 중 흘깃흘깃 조상병을 바라봤다. 더 이상 뱀으로 보이지 않는 그의 얼굴이 신기해서였다. 그는 그것이 불편했는지 말을 이었다. 시발렁, 존나 야리네.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막내야. 실제 뱀을 죽이면 그 뱀처럼 보이던 사람이 원래 모습으로 보였다. 간단히 말해 뱀을 죽이면 내 정신병이 치료가 되었다. 제대 후 허름한 집을 구해 독립했다. 평일에는 일을 했고 주말에는 야산, 논밭 등을 돌아다니며 뱀을 찾아다녔다. 소위 말하는 옛날의 땅꾼들처럼 행동했다. 야생동물 포획금지법으로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몰래 해야 했다. 이 생활이 익숙해지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뱀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만큼 제대 후 내가 겪은 사회에는 뱀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했다. 구박하는 상사의 머리를 오한마로 찍듯 뱀의 머리를 찍어버렸고 말을 싹 수 없게 하는 인간들 주둥이를 찢어버린 듯 뱀의 아가리를 찢어버렸다. 뱀을 죽이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이쯤 되니 내가 뱀을 죽이고 싶은 건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건지 헷갈렸다. 여느 때처럼 밤에 몰래 뱀의 사체를 처리하러 나섰다. 길을 가던 중 시커먼 골목에서 후다닥 나오는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가 쓰고 있던 후드가 살짝 내려와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순간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머리 옆을 쫙 펼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고 나는 굳어버렸다. 그는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다. 나는 봉지에서 뱀의 사체들이 쏟아진 것도 모른 채 그곳에 잠시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이 찾아왔다.